안녕하세요. 한스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원장 이수련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녀의 힘을 키워주는 부모의 말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부모의 관심이 간섭이 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자녀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약간의 전략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부모에게 말 걸고 정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었는데 점점 자라면서 이제 자녀들이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어려워서도 좀 걱정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곤란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효과는 물론 의사소통이겠지만 그것 이외에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자신이 불만이나 어떤 흥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정 같은 것들이 말을 통해서 표출돼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과정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이제 입을 다물고 그렇게 소통을 안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부모와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불만족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과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그 말의 어떤 효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런 전략을 좀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부모의 관심이 간섭이 될 때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도 있겠지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들에게는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이 뭔가 아는 척하면서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님이 사실 아이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이런 어떤 태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뭘 나를 안다고 해? 얼마나 아는데? 혹은 부모님이 그것을 정말로 나를 정말로 잘 알거나 아니면 정말로 잘 알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아는 척하는 태도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라는 태도로 다가가기보다는 대화나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관찰한 후에 그렇게 돼서 내가 너를 알게 되었다 라는 태도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아는 척 한다라는 그거 이제 첫 번째, 아이들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아이들을 잘 알고 있죠. 과거라는 거는 되게 오래전의 일도 과거지만 사실 당장 어제의 일도 과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했다거나 혹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아이에 비추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나는 너를 알고 있어라는 태도죠. 그래서 너는 그런 아이니까 이렇게 한 거지. 너는 원래 그렇잖아. 네가 어제도 그랬잖아. 한 달 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의 것에 비추어서 먼저 판단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간섭, 아이들이 간섭처럼 왜 부모는 지금의 나를 모르면서 과거의 나를 가지고 나에 대해 아는 척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 그거 알아, 나도 그걸 겪어봤어, 이런 식의 태도로 알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나의 일이 아닌 부모의 일을 가지고 나한테 간섭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혹은 부모님이 말하는 다른 사람의 경험, 그리고 뭐 책에서 본 거라든지 아니면 뉴스에서 본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이와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아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의 아이인 거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뭐 과거의 아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부모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부모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에서 본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이를 판단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아이들은 전부 간섭이라고 뭔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추측.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계속 추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의 결과, 뭐 아이가 뭐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사고를 쳤다거나 뭐 곤란에 빠져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이제 나름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다는 태도죠.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 싫으면 뭐 이렇게 해. 너가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포기해. 뭐 아니면 그렇게 좋으면 당장 뭐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그 앞에 가정문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결국 부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뭔가 고민하는 시기에는 사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시간이 필요할 시기가 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이 나서서 좀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어떤 핑계로, 네가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뭐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숙제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친구하고 정 그렇게 만나기 싫으면 뭐 그냥 헤어져. 이런 식의 어떤 판단을 내려줄 때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면서 뭔가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고민들을 푹 어떤 이제 부모님이 약간 힘을 얻어서 포기할 수도 있기도 하고, 예, 그게 이제 뭐 부모님이 원하신 어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이가 뭔가 실망을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끝까지 고민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부모님이 중간에 판단을 해서 너가 정 싫으면 어떻게 해? 뭐 그렇게 좋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아이를 보고, 이건 이제 사실 어른들끼리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의 기본이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나는 아직 모른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먼저 묻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잘 보고 알게 되고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네 말을 듣고 너를 이렇게 알게 됐어.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 그러면서 그거를 알아차렸다는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서 그거를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무언가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돼요.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추측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그 다음번에 해결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응에 대한 것인데, 부모님이 아이들이 뭔가 잘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뭐 친구들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뭐 친구들이 되게 인정을 해주면서 나의 의견을 높이 평가해 줬어.
아니면 나 뭐 오늘 학교에서 뭐 글짓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렸어. 뭐 시험을 엄청 잘 봤어. 이런 식으로 정말 잘한 것이 있다고 이제 와서 자랑을 할 때 부모님의 대부분의 반응은 어떠냐면 아 그래? 너 정말 잘했구나.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제 아이가 공부를 잘했거나 달리기를 잘했거나 뭐 친구 관계가 좋았거나 정직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이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 너 너무 잘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너무 즐거워.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해주면 결국 부모님은 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냐면 아이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잘한 공부, 아이가 잘한 정직한 행동, 아이가 잘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오, 나는 이런 걸 해야 칭찬받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무언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부모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그 기쁨을 부모님이 가져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은 대부분 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노력해서 계속 하고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런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힘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도대체 누굴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관심을 보여줘야 되나? 예를 들어, 나 오늘 이런 일을 너무 잘했어. 아, 나 오늘 친구랑 싸워서 너무 뭐 기분이 안 좋아. 뭐 그 애가 나한테 뭐라고 뭐 욕을 했어. 아니면 내가 뭐 그 애가 얄미워서 뭐 좀 골탕을 먹였어.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혹은 정말 잘했던 것을 자랑을 할 때 부모님이 일단 그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어때? 네가 달리기를 잘해서 너는 기분이 어때? 네가 친구한테 고통을 당해서 너는 기분이 어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 나 그래서 너무 기뻐. 아, 나 너무 그래서 속상하고 짜증나. 신경질 나.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응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너가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 네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고 속상하다고 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안 좋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게 돼요. 예, 그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신나하고 그런 어떤 반응을 자기가 만끽하고 부모님은 그런 어떤 결과에 마주한 그 아이를 보면서 네가 기쁘니까 나도 기뻐? 네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도 속상해.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게 되면 부모님이 아이가 한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나 아이의 불행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아이가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간섭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던져봤는데요. 여러분도 우리의 관심이 그 관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에 간섭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문을 한 번 정도는 가져보고 그것이 물론 아이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 혹은 나의 친구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이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화의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